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토요타의 중심 모델 캠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고연비를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버전입니다. 자, 토요타 캠리 여러가지 부분에서 만족감을 주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번 모델 조금 더 스포티해진 디자인을 통해서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과연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시각적인 만족감만큼 다른 부분에서도 이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토요타 캠리는 어찌 보면 너무 평범한 세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저 물렁물렁하고 운전 재미도 없고, 하지만 연비 그리고 내구가 좋은 그런 일상용 차에 불과했는데, 지금의 캠리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가볍게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주행을 하는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과거 캠리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은 타이어 온도가 노면 온도가 낮고, 그 때문에 타이어 온도 자체도 많이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성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휠을 조작했을 때 현세대 캠리가 보여주는 그 향상된 핸들링 감각을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은데요. 이전 캠리와 비교를 한다면 조금 더 날카로워진 그런 핸들링을 통해서 스포티해진 감성, 이런 것들을 운전자에게 잘 전해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요타 캠리 파워트레인에서의 변화는 없지만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록은 7.97초로 저희 팀이 지난 2017년에 기록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0.03초의 차이면 동일한 수준으로 봐도 되겠죠. 참고로 가속할 때의 느낌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와 조금 다른데, 이것은 일반적인 변속기가 아닌 ECVT가 장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 좋은 성능이 나올 것 같지만 역시나 변화 자체가 크지 않았던 만큼 이 부분에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번 모델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ADAS 부분의 적극적 채용인데요. 토요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먼저 개발을 하죠. 하지만 채용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늦습니다. 남들이 신기술을 다 쓰고 그 기술이 안정화되었을 때 그제서야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만을 자아내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뒤늦게나마 ADAS를 넣어주고 검증된 상태에서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토요타에 사용되는 시스템,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라고 불리는데, 차선 이탈 경고에서 업그레이드된 차선 추적 어시스트가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적인 성능을 확인한 결과 적극성보다 조금은 보수적인 면을 많이 내세운 모습이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소송에 휘말릴 여지를 남기지 않고 운전자가 할 부분, 차가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명확하게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 시장에서는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평범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요타가 일하는 스타일로 본다면 이제서라도 이런 기능을 충실하게 넣어줬다는 점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겠죠. 자, 가볍게 스피드를 좀 올려볼까요? 자, 그리고 브레이킹. 지금은 노면 온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역시나 타이어가 제 성능을 내주고 있지 못합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트란자 EL440이라는 모델인데, 기존 EL400, 제가 가장 싫어했었던 그 모델의 후속이죠.
렉서스 LS를 비롯해서 다양한 모델에 쓰이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전반적인 균형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롱마일리지 모델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라면 순수한 성능을 지향하는 오너가 아닌 이상은 만족할 만한데요. 그리고 이 타이어 정말 질기게 오래 갑니다. 차가 질리기보다는 타이어가 질려서 교체해야 될 만큼 그런 정도의 이 마일리지에 대한 성능을 갖고 있는 만큼 사실 캠리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정비소에 자주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타이어 역시도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캠리 제동 성능은 어떤지 볼까요? 제동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 결과죠. 현재 노면이 좋지 않은 것이 이유인데 그래도 일정하게 성능을 지속해 나갔던 점은 좋았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캠리 하이브리드가 약 39m대를 냈었죠. 도로 환경이 좋아지면 유사한 성능을 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캠리 하이브리드를 타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고연비가 되겠죠. 캠리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저속 환경 가다서다가 이뤄질 때 일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은 EV 모드, 이 가용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저속에서 하이브리드가 갖는 이점을 많이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 캠리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그 부분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좋습니다. 이번 캠리는 부분 변경 모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많이 바꿨습니다. 요즘 토요타가 추구하는 방향성, 조금은 스포티한 분위기죠. 지난 2017년 저희가 만났던 캠리 하이브리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전면에서는 풀 LED 헤드램프, 측면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의 18인치 알로이 휠, 후면에 LED 리어램프, 이런 것들이 새 모델로서의 개성을 잘 표현해 줍니다. 플랫폼은 프론트 부분을 경량화시킨 TNGA를 사용하고 있죠.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차체 무게가 조금 감량되었는데요. 기존 것과 비교를 해보니 대략 30kg 정도 가벼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에도 변화가 생겼죠. 9인치 플로팅 타입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끕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연결할 수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JBL 제품을 쓰는데 무난한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요. 계기판에는 7인치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가 쓰였는데 조금은 아쉽죠? 타사처럼 풀 디스플레이를 쓰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스티어링 휠이나 센터 패시아 등의 버튼, 무엇보다 손에 닿는 부분에 대한 조작감을 좋게 한 것은 좋네요. 공간적으로 볼 때도 무난한데요. 시트도 덩치 큰 사람까지 여유롭게 포용해주는 모습이고요. 인테리어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여전히 좀 투박한 그런 모습이 비춰지죠. 나름대로 도요타로서는 여러 가지를 신경 쓰긴 했지만 국산차와 비교를 했을 때 특히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을 하는 소나타 그리고 기아 옵티마와 비교를 한다면 투박하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요타도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캠리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 어떤지 한번 볼까요? 캠리 하이브리드에는 D4S라고 불리는 2.5L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는데요. 순수한 엔진의 최고 출력은 178마력, 최대 토크는 22.5kgpm를 낼 수 있습니다. 120마력급 전기 모터가 더해져 시스템 총출력 211마력을 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터의 출력이 120마력에 이른다는 것인데, 그 덕분에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EV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을 지원해줄 때, 엔진을 도와줄 때도 보다 힘찬 느낌을 전해줘서 좋고요. 변속기에는 eCVT라는 개념이 쓰였죠. 우리에게 익숙한 물리적 변속기와는 완전히 다른 구성입니다. eCVT를 통해서 얻는 또 하나의 이점, 바로 승차감이 있습니다. 이 캠리 하이브리드는 부드러움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무조건 부드러움만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는 날카롭게 가져간 그 핸들링 퍼포먼스 역시도 현세대 캠리가 지향하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나름대로의 스포티함을 추구했지만 여기서의 컴포트함도 잃지 않은 만큼 여전히 일상용 세단으로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오늘 만난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사실 여전히 일본 차들에게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아쉬움을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순수한 상품 자체로 놓고 본다면 물론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도 좋아졌지만 하이브리드 모델로서의 가치만큼은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요타의 최고의 장점은 바로 내구성이죠. 사실 캠리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차가 정말 별 고장이 안 나서 지겨워서 바꾸게 될 정도인 만큼 장기적인 그런 보유를 감안해서 접근하시는 분들께 캠리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이 인테리어 분위기는 이 토요타 본사 차원에서 꼭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내구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만족감 역시 중요하니까요. 특히 국산차들의 발전이 캠리에게도 분명히 위협이 될 텐데요. 조금 더 높은 시각적 만족도를 통해서 다양한 캠리 오너들의, 세계 시장에 있는 캠리 오너들의 만족감을 대폭 향상시켜주면 좋겠네요. 이런 거 국산차 벤치마킹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오늘은 여전히 경쟁력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재밌어진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